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우리 몸의 지방, 좀 특별한 지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지방하면 그 뱃살의 원인 백색 지방,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 근데 우리 몸에는요, 이걸 저장하는 대신에 막 활활 태워서 열을 내는 그런 착한 지방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맞습니다. 이 갈색 지방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한 지방 조직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발전소 아니면 대사 조절 센터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 발전소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갈색 지방 대체 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뭐 활성화 방법이나 최신 연구까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 백색 지방이랑 갈색 지방 뭐가 다른 건가요? 백색 지방은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 저장용이고, 네, 세포 안에 큰 기름방울 하나가 딱 있죠. 이게 과하면 이제 비만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갈색 지방은 완전 달라요. 작은 기름방울이 여러 개 있고 거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다고요? 맞아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철분이 많아서 갈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 에너지 태우는 능력인데요. 와, 갈색 지방 1g이 6,000kcal를 태운다고요? 네, 그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죠. 근육이 같은 무게에 13kcal 정도 태우는 거랑 비교하면 거의 460배 차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효율이죠. 우리 몸에 이런 칼로리 소각로가 숨어 있었다니. 아, 그리고 그 베이지색 지방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백색 지방이 변한 거라던데. 아, 네. 그 베이지색 지방, 백색 지방이 특정 자극, 추위나 운동 같은 거요. 그런 걸 받으면 갈색 지방처럼 변하는 건데 이게 성인한테는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갈색 지방 나이 들면 엄청 줄어든다고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기 때는 체온 조절 때문에 체중의 한 2%에서 5% 정도 꽤 많아요. 목이나 등 쪽에. 근데 성인이 되면 이게 확 줄어서 체중의 0.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목이나 쇄골, 척추 주변에 조금 남아 있고요. 와, 0.1%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네요. 예전엔 성인한테는 없는 줄 알았다면서요? 네, 그랬었죠. 근데 PET, CT 같은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인한테도 활동하는 갈색 지방이 있네?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거죠. 왜 줄어드는 걸까요? 그냥 나이 들어서? 뭐 복합적인데요. 노화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나 교감신경계 영향 같은 것들이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사람마다 이 남아있는 갈색 지방 양이 다른 건가요? 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요? 네, 보통 마른 사람이나 운동 꾸준히 하는 분들이 좀 더 많고 활발한 경향이 있는데요. 연구 보니까 개인 간 차이가 최대 27배까지도 날 수 있다고 해요. 27배요? 와, 그럼 누구는 칼로리를 엄청 잘 태우는 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똑같이 먹고 생활해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갈색 지방 대체 어떻게 그렇게 열을 내는 걸까요? 떨지 않고 체온을 올린다는데. 핵심은 빛떨림 열발생이라는 기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몸을 막 떨지 않고도 체온을 올리는 능력이에요. 여기에는 그 UCP1이라는 단백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UCP1이요? 네, 언커플링 프로틴 1. 이게 뭐냐면 보통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ATP라는 배터리 형태로 저장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UCP1은 그 과정을 건너뛰고 에너지를 그냥 바로 열로 확 방출시켜버려요. 아, 에너지를 일부러 낭비해서 열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비상 스위치 같은 거예요. 추위를 느끼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교감신경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걸 분비해서 갈색 지방의 UCP1 스위치를 탁 켜는 거죠. 재밌네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런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죠. 생활 속에서는 약간 서늘한 환경, 한 16도에서 18도 정도에 좀 규칙적으로 노출되는 거? 아니면 찬물 샤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아, 추위 노출. 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한데요. 특히 장시간 좀 낮은 강도로 하는 운동이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늘려서 아까 말한 그 베이직 색지방 활성화를 도울 수 있어요. 식단은요? 뭐 매운 거 먹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네. 매운 음식의 캡사이신이나 녹차의 카테킨, 강황 성분 같은 것들이 연구 중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런 방법들의 효과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추가로 소모되는 열량이 하루에 20kcal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아, 20kcal면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15분 추위에 있으면 1시간 운동한 효과다 이런 식의 주장은 좀 과장됐을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하고요. 하긴 너무 추우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극심한 추위는 동상이나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효과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대사 건강에는 확실히 좋은 거군요. 네, 그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기초대사량을 좀 높여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특히 당뇨병 예방 효과가 인상적이더라고요.
5만 명이 넘는 연구에서 갈색 지방이 있는 사람이 2형 당뇨 위험이 거의 절반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태우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되고. 그렇죠.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갈색 지방이 바토카인이라는 여러 신호물질들을 분비해서요,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줄이거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재다능하죠. 팔방민이네요, 정말. 그래서 최신 연구들은 이 갈색 지방을 그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 질환에 아주 유망한 치료 표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갈색 지방을 더 활성화시키는 약물 개발, 예를 들면 미라베그론 같은 기존 약도 있지만 새로운 약들도 연구 중이고요. 아니면 아예 유전자 편집 기술, 뭐 크리스퍼 같은 거요. 그걸 쓰거나 세포 자체를 이식해서 갈색 지방을 늘리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와, 이식까지요? 네, 동물 실험에서는 꽤 괜찮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가 보이고 있죠. 더 나가서는 암 환자들이 겪는 영양실조 상태, 그걸 개선하거나 염증, 면역 질환, 심지어 신경 보호 효과까지도 연구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네요. 물론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이게 정말 원인인지 결과인지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밝혀야 하고요. 장기적인 안전성 문제나 UCP1 없이도 작동하는 다른 메커니즘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더 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는데요. 뭔데요? 어느 계절에 잉태되었는지가 나중에 갈색 지방 활성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후성 유전학적 가능성도 최근에 제기됐어요. 추운 계절에 잉태된 경우가 좀 더 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갈색 지방, 이건 그냥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이랑 대사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서늘하게 지내거나 운동하는 걸로 어느 정도 활성화는 시킬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고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정확합니다. 갈색 지방은 분명 미래의 대사질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갈색 지방을 단순히 활성화하는 걸 넘어서 당신의 백색 지방 일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살 빼는 걸 넘어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딥 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